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대한민국은 노동 3권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4년 전인 1944년 국제노동기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는 인류의 기본권이라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대공황과 파시즘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들었습니다. 파업 시 대체 근로를 허용하자. 근로기준법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 그 자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휴수당도 없이 일할 자유,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쪼개기 계약, 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해고되기 쉬운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를 할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 인류는 이 가짜 자유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런 사회법도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화 초기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현장을 무시하는 위헌적이며 반문명적인 주장입니다. 쟁의권을 박탈해야 할 권력 집단이 된 노조는 도대체 어느 노조를 말하는 겁니까? 지난주 떼약볕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고공농성을 한 그 노조입니까? 평생 노조니 집회니 잘 모르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말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하는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에게도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들었던 말입니다. 권력 밖으로 밀려난 약자들에게 단식과 농성은 선택이 아닌 최후의 수단이며 그것은 곧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합니다. 그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통해 삶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우리 민주주의는 여전히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데 무력합니다. IMF 이후 20년간 상위 10%는 매년 10%씩 소득을 증가시켰지만 하위 10%의 소득 수준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부동산의 절반은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대 신입생 절반 가까이가 강남 3구 출신입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불공정은 시민성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른 이의 존엄을 무시해도 된다는 갑질이 넘쳐나고 시험지를 유출해서라도 명문대에 가야 한다는 반칙이 횡행하며 가난은 여전히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는 팔자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기택의 아들 기훈은 아버지, 저는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라는 불가능한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각자 도생, 자력 구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된 사회, 정치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그 축을 담당해야 할 보수가 정치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보수 정치는 박정희 개발 독재 이래 불평등과 불공정의 신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소수 대기업, 부동산 기득권이라는 1%의 자유를 위해 정치 본연의 역할인 공정한 자원 분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주 노동자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한국 보수는 한 손에는 착취, 한 손에는 혐오를 들고 불평등과 불공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민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무자비한 정치, 사회 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배제의 정치, 귀족 노조 운운하며 자기 자식들은 대기업에 뒷문 입사시키는 반칙의 정치, 한국 보수 정치는 1%만 행복한 대한민국이 목표입니까? 그것은 보수도 아닙니다. 가짜 보수가 기승을 부릴수록 한국 민주주의의 불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모습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불평등과 불공정을 마치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자연법칙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